이 3명의 후보들의 경우에는 청문 보고서 채택 마감 시한이죠. 10일까지 여야 협의가 진행이 되고 그때까지 채택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출 기한을 연장 요청할 수 있는데요. 연장된 시간 내에도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은 이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후보자를 직권으로 장관으로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논란이 일고 있는 3명의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글쎄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낙마를 할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 정권의 마지막 레임덕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굉장히 고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변인님은 자, 임명을 할 경우에는 여론 역풍, 안 그래도 지금 재보궐선거 참패한 이후에 민심에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잖아요. 그런 반면 또 이 낙마를 시킬 경우에는 레임덕이 가속화된다라는 우려도 있어요. 예. 참 곤혹스러운 상황이 맞죠. 상황이 굉장히 좀 이렇게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과연 청문회 제도가 이게 지금 과연 이렇게 가서 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러다가는 그 고위공직자를 하라는 사람들이 안 나오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한 분은 이제 학자의 기록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학자들이 이제 논문을 쓰고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학계 내부에서 그 논문의 어떤 윤리성이라든지 뭐 이런 게 판단하는 그 심사 기준이 있을 겁니다. 예, 그 판단 기준이. 이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적합하지 않은 것이죠. 예. 근데 이제 그 기준에 맞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렇게 되면은 그건 또 달리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부분은 그 외국에서 외교관들이 이제 기임하면서 이제 부인들이 이제 도자기를 사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들어보면은 박준영 후보만이 아니고 많은 외교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장관 후보자가 된 사람은 저것 때문에 결격이고 장관 후보가 되지 않은 사람은 고위공직을 그래도 해도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것이죠. 예, 그건 무슨 말인고 하니까 저런 문제가 불법이라면 그것이 애초에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다 불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공직자가 그동안 공직생활을 해오는 중에 그런 일에 유혹이 있고 그런 잘못을 한다 그러면 사전에 걸러지는 시스템도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참에 정말 우리 사회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돌아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과연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문제는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여야가 사실은 이제 협치의 관점에서 이렇게 합의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다른 외교관들은 또 다 저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건 확인이 불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싶고요. 확인 안 된 부분을 언급한 부분은 제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